발표가 오랜만이라 들리시는 거죠? 켜야 되나요? 이걸로 해야 되나요? 이건 왜 달아줬죠? 아, 들리시는 거죠? 아, 네. 목소리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도창욱이고요. 네,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발표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 몰라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회사 소속은 일단 넘어가고요. 저는 지금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웹테크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관련된 세션은, 혹은 안드로이드에서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밖에서 되게 놀라운 걸 봤는데, 코틀린이랑 자바 쓰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씩 되시더라고요. 진짠가요? 그러니까 회사 포함해서 아니, 일반 생활에서 코틀린도 쓴다인 거죠. 지금 업무에서 쓰고 계시는 분. 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코틀린 그냥 쓰면 돼요. 네. 사실 코틀린 관련된 세션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계속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그저께 보니까 작년에 코틀린 코루틴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 리드하신 그 로만 스키, 엘리자로스키인가? 엘제로프인가? 네, 러시아 사람들은 다 스키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네, 그분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인데 그분이 직접 개발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알찬 내용으로 90분을 채우시더라고요. 빡빡하게. 그걸 보고 제 세션은 기초 세션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코루틴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미디엄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굳이 그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코틀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 부릅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에 코틀린 How It Works라는 이름으로 세션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코틀린이 JVM에서는 이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디컴파일해서 보시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코루틴은 디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트 코드로는 볼 수 있는데 디컴파일이 되지 않아서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루틴입니다. 이제 비동기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따라서는 비동기가 굳이 업에 따라서는 굳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방식으로 코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죠. 사용자들이 인내심이 많거나 내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꼭 비동기일 필요는 없는데 보통 신경을 써야 저희가 돈을 벌고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비동기는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동기를 쓰는 거죠. 저희는 순차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트워크를 찔러서 토큰을 얻어오고 그 토큰을 가지고 계정을 인증을 하고 혹은 인증을 한 상태의 토큰을 가져오고 그거 가지고 리스트를 받아와서 그걸 DB에다 넣고 화면에 뿌려주고 이런 것들 되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사용자들이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거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의 스레드에서는 모든 코드의 실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시분할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약간 경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냥 하나의 스레드만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개는 지금 행복해요. 두 번째 개부터 불행하고 마지막 개는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개의 경우에는 이렇고요. 현실 세계 블로킹이 가장 큰 경우는 이런 경우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동기적으로 상대방이 읽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감정적으로 적는 분들이 있는데 콜백이 있죠. 이불킥 같은 콜백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응답 없는 혹은 무수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쨌든 스레드는 저희가 비동기로 뭘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스레드 혹은 다른 프로세스에서 뭔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해주고 있고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제때 받아오면서 가급적이면 내 코드를 건드리지 않는가죠. 네, 뭐 옆에 계신 분이 해주면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콜백을 통해서 받는다던가 아니면 프로미스 같은 뭐 퓨처의 구현체들을 가지고 받는다던가.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식은 뭐 안 짤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노코드라는 레포지토리인데 미칠 듯한 속도로 계속 스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뭐 컨트리뷰트 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친 삶에 잠깐 여유가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슬라이드 만든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죄송해요. 따끈따끈한 슬라이드 보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어쨌든 비동기 살펴보기 전에 스레드 잠깐 볼게요. 스레드는 익숙하실 거예요. 예. 제가 안드로이드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에서 UI나 이쪽을 특별히 하지는 않고 백그라운드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레드는 필요합니다. 성능이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이제 자원화를 돌려줘야 될 때, 그러니까 뭐 아주 길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사는 것들이 대부분의 시스템에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럴 때 스레드를 쓰죠. 네,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 좋은 예가 나와요. 자, 이게 멀티 스레드죠. 틀린가요?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모듈의 순서대로 스레드가 생성되고 스레드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걔가 돕니다. 시스템 자원은 공유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같은 동작을 다른 스레드에 돌릴 수 있고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이 따로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있고 제 분신은 회사 가고 쟤는 뭐하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면 좋겠지만은 보통 스레드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리소스를 같이 소모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저렇게 분신술을 쓴 나루토가 숟가락 하나 밥 한 공기를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제가 농담을 치려고 슬라이드 키노트를 써놨는데 옵션이 그걸 어떻게 키는지 몰라서 전혀 못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곤란합니다. 자, 멀티 스레드가 됐든 아니면 그냥 싱글 스레드 하나를 더 싱글 스레드를 돌리든 어쨌든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스레드를 블로킹을 합니다. 그게 짧든 길든 블로킹을 하죠. 이건 내 메인 UI 스레드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ANR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IO 동작이나 네트워크의 콜을 갖다가 백그라운드 스레드 같은 데 돌리면은 행복해지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스레드도 사실은 블로킹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블로킹 API가 호리출이 되면. 자, 이런 문제죠. 아까 전에 걔들한테 밥을 주고 화장실을 보내는 스레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스레드를 만약에 그 하나 돌려서 남은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얘네들도 역시 큐잉이 되는 그런 문제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스레드 쓸 때 사실 클라이언트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데 백엔드에서는 이런 경우들 좀 발생하죠. 이제 사용자가 한 명 접속하면은 채팅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전용의 스레드를 돌릴 거고요. 저희 동접자는 100명 예상합니다. 이러면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서비스가 성장해서 10,000명, 100만 명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자연식의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100만 개 돌려서는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뭐 어쨌든 스레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시간 한번 끌어보기 위해서 한번 더 왔습니다. 이제 코르틴 이제 얘기할게요. 자, 난 코르틴이 뭔지 알고 있다. 네. 네. 질문하면은 제가 발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만 드셨는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겁니다. 네. 코르틴은 네, 뭐 있죠. 자, 제가 읽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익숙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서브루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모란 박스에 함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규먼트나 이런 파라미터나 이런 거 밀고 함수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함수는 시작이 되면서 로컬 스택 프레임을 쌓고 거기서 어떤 코드를 줄줄줄 실행을 하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리턴을 만나서 이 함수의 실행이 종료가 되고 종료된 함수의 어떤 결과값이 호출자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서브루틴이에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단일 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호출하면 함수의 시작 부분부터 쭉 들어오고, 그리고 특정 지점,
에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종료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블로킹이 있죠. 자, 서브루틴이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제 코루틴은 뭐냐? 뭐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제 크누스 교수님이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코루틴은 심플하게는 이거예요. 똑같아요. 자,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데 똑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실행하다가 중간에 나가요. 나가버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기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사용하신 그 코드가 어느 정도 실행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 가서 다른 일 하다가 이제 그 지점부터 재개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지점에서 시작시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좋은 패턴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펑션에 있던 부분에서 일부만을 실행하고 거기서 다시 나간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로 다시 돌아와서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가 여러 개고 다시 재개 지점 엑시트를 엔트리 포인트는 일단 엑시트를 이미 지점에서 한 상태에서 다시 그 중단됐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함수의 코드들 프로그램의 조각들을 갖다가 실행시킬 수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코어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CO라는 접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와요. 도널드 크누스 그 교수님이 정리한 거에서 맨날 인용되는 문구가 서브루틴은 시작과 끝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코루틴의 굉장히 특별한 형태다. 나가지 않고 쫙 가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서브루틴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네, 코루틴은 이거예요. 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단일 지점에서 시작하고 특정 지점에서 종료되는 건 같아요. 근데 임의의 지점에서 잠시 멈추도록 만드실 수 있고요. 다시 해당 지점에서 실행이 재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나면 아 이게 무슨 장점이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코틀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루틴 사용한다는 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예, 제 말이 좀 빠르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퀀셜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시퀀셜한 코드라는 거는 지금까지 쓰시던 그 코드 그대로예요. 함수를 작성하고 천천히 블로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저희가 비동기 코드를 불러야 될 일이 있죠. 원래 보통 비동기 호출을 하게 되면은 콜백을 건다든지 뭐 그 비동기 호출의 분기가 일어나는 지점을 다 블럭 단위 혹은 어떤 다른 메소드 혹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콜백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나눠서 던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부분도 다 시퀀셜하게 짜시는 거예요. 이 블로킹 되는 부분들은 코루틴이 혹은 코루틴을 사용하는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믿고 똑같이 기존에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람다로 이제 어떤 채널에서 들어오는 스트림을 계속 읽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버퍼에서 데이터를 막 읽는 것들 시도를 하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안에 있는 람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바이트 읽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처리하고 또 이제 IO는 좀 되도록이면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채널에다가 이제 출력 채널에다가 내보내는 거죠. 출력 채널을 열고 뭔가 이제 그것도 비동기적으로 다른 데서 스케줄링 돼서 돌아갈 텐데 그때의 실행은 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네모 박스에서 처리를 하고 이게 다 끝나면은 현재 스트림이나 파일을 닫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짜실 거예요. 이것도 사실 람다만 쓰는 거, 람다로 되어 있는 콜백을 쓰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혹은 이제 어떤 세미나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한 글자라도 덜 치고 코드를 짤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죠? 변수를 줄이시지 마시고요. 네. 이걸 갖다가 코틀린의 코루틴을 사용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런치라는 나중에 보실 수 있지만 코루틴 빌더가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스레드처럼 그냥 코루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런치라는 건 보통 미사일이나 로켓 쏠 때 하죠. 발사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뭔가 실행할 일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케어하고 싶지 않을 때 보통 런치를 쓰는데 하고 커먼풀은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걸 얘기하고요. 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내부에 좀 전에 보셨던 그 코드가 그냥 저희가 시퀀셜하게 사용하던 그런 블로킹 코드처럼 그냥 쭉 짜는 거죠. 그냥 읽고 오고요. 그리고 읽어온 게 없으면은 종료를 하고 읽어온 게 있으면 프로세싱을 하고
프로세싱한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뭔가 이제 아웃스트림에다가 혹은 아웃파일에다가 써버리는 이런 동작을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블로킹처럼 보일 수 있죠. 계속 돌면서 뭔가 스트림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함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밖으로 안 나오고 뭔가 스레드를 블록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와일문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서스펜드, 그러니까 코루틴을 작성이 돼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인 파일의 A 리드나 이제 아웃 파일의 A 라이트 같은 어싱크 라이트 리드가 실제로 저 코드를 블락하지 않습니다. 하고 잠깐 멈추고 함수 밖으로 내부적 구형의 함수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다른 코드들이 그 스레드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코루틴 얘기 나오면 협력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협력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레드 두 개를 돌려가지고 리드와 라이트를 변형한다고 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시분할도 있고 있는데 스레드 두 개가 돌면서 경쟁적으로 CPU를 갖다가 잡아요. 내가 딱 잡고 잠깐 쓰고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커널이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서 이제 얘한테 줘. 이래서 얘가 딱 가서 잠깐 또 얘가 또 읽으려고 하고 해서 경쟁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코루틴 같은 협력형 멀티태스킹에서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다만 자기가 안 쓰는 상황에서는 그냥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놈이 써도 되라고. 그래서 협력형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긴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슈가 될 수는 있죠. 뭐 근데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코드는 이렇게 계속 도는 것 같지만 이 지점에서 이게 어싱크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싱크하게 구현된 코루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호출하고 얘에서 멈춘 상태로 이 펑션을 나가버립니다. 이 람다 코드를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스레드를 스레드가 아이들 하니까 거기서 그 상태에서 뭔가 다른 걸 돌고 있을 거고 데이터가 차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재개돼요. 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실제로 같은 형태입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예제니까요. 네. 진짜로 그래요. 네. 거짓말할 수 없는 코드는 다 공식 문서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멈췄다가 재개를 하지? 나는 시퀀셜하게 그대로 짰는데 어떻게 멈췄지? 라고 그게 궁금해져서 작년 여름쯤에 8월쯤에 그걸 파기 시작하고 8월 말에 관뒀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컴파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처음에 봤더니.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조금 봤는데 어쨌든 코루틴에서 중요한 거는 서스펜드라는 키워드예요. 코루틴을 지원하는 많은 랭귀지들이 있어요. C샵도 되게 훌륭하게 지원하고 잘은 모르지만 훌륭하게 지원한대요.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자, 근데 코틀린에서 랭귀지 레벨에서 코루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서스펜드라는 키워드 딱 하나예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네.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끝이에요. 오늘 시간에는. 자, 서스펜드 의미 다 아시죠? 머물다, 걸다, 뭐 잠깐 유예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펑션 앞에 우리가 서스펜드라는 키워드를 달 수가 있고 서스펜드라는 키워드가 달린 펑션은 이제 코루틴 코드가 돌아갈 때 만나면은 거기서 실행을 중지하고 현재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쪽에다가 스케줄링 할 수 있게 그냥 권한을 다시 넘겨버립니다. 네. 저는 말로 설명하면 그럴듯한데 저도 말하면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다들 비슷한 예제를 만들더라고요. 네.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갖다가 패치를 해오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만들었어요. 저는 블로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를 주면은 인증을 하고 인증된 토큰이랑 받은 아이디 가지고 사용자를 얻어와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매우 훌륭해요. 블로킹이란 것만 빼면. 자, 여기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잘못 먹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네요. 자, 근데 블로킹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어스 코드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겐 유저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블로킹의 문제는 실제로 어스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버한테 인증 좀 해줘라고 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올 때까지 저 스레드는 그냥 블로킹 된 상태로 놀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놀아요. 그리고
그 토큰을 받아가지고 다시 요청하고 또 놉니다. 이 시간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블로킹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쓸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스나 get 유저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non-블로킹 형태로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처리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콜백으로 하기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실제 익숙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손 많이 드셨으니까 네. 어스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거기에 람다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고 나면은 그 람다에다가 토큰과 함께 실행을 해주고 다시 토큰을 가지고 유저 아이디 어디 갔지? 네, 키노트에서 짰어요. 네, 아이디가 여기 앞에 있다고 믿으세요. 네. get 유저를 실행을 해서 다시 이게 정상적으로 유저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호출하는, 그러니까 콜백이 콜백을 물고 콜백이 콜백을 물고 이렇게 들어가는 저희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보통 콜백 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콜백 헬도 잘 짜시는 분들 보면은 구분 잘 해가지고 그 콜백 인덴테이션이 블럭들이 너무 네스팅 되지 않게 좀 한 두세 개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잘 이름 짓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생기죠. 네. 자, 이 경우에는 좋습니다. 어스 짧게 시작하고 스레드가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그걸 처리한 걸 람다 블럭을 받아서 get 유저를 부르고 이제 나는 호출했으니까 또 저건 딴 데 넘겨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람다 콜백이 호출이 돼서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를 호출하는 거죠. 비어있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유용한 다른 로직이 돌겠죠. 네. 아니면 저 시간에 다른 버그가 돌든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건 블록이 길어지고 이랬을 때 저희가 그냥 로지컬하게 쭉 내려오면서 뭐 조건을 체크하고 이러기에는 약간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앞에서 작성했던 그런 시퀀셜한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처럼은 어떻게 만드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보셨던 그 코드예요. 그죠? 인증받고 해서 블로킹해서 천천히 처리돼서 잘 되는, 하지만 블록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다 서스펜드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서스펜드를 붙이게 되면은 코르틴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컴파일은 되지 않는 코르틴의 준비가 됐어요. 자, 서스펜드라는 의미 뒤에서 다시 볼 건데 어쨌든 서스펜드가 붙으면은 이 안에는 이 펑션을 호출하면은 이 펑션은 호출이 될 때 잠깐 멈춰. 이렇게 일단 현재는 이해하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인증을 호출해서 토큰을 얻어오는데 실제로 그냥 시퀀셜하게 짜서 토큰을 얻어오는 기능을 그냥 블로킹처럼 작성을 하고 얘가 기능이 처리될 때까지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지만은 이제 그 스레드는 유효 상태로 들어가서 다른 로직이 실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무심한 듯 시크하게 뭐 이런 그런 느낌. 그리고 유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양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호출하고 인증이 돌아가서 나한테 어떤 다음에 내가 이제 인증이 완료돼서 나한테 다음 제어권을 실행할 만한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는 펑펑 돌다가 다시 그 처리가 되면은 get 유저를 호출하고 또 get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올 때까지 다시 펑펑 도는 거죠. 논블로킹 하게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받으면은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네스팅 되는 콜백보다는 좀 더 간단한 형태죠. 우리가 익히 짰던 모델이니까요. 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또 다시 이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냥 논블로킹이나 블로킹 이런 어싱크인지 싱크인지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코드가 있습니다. 주어진 초기 값을 1을 더해서 돌려줘요. 쉽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펑션이고 파라메터가 있고요. 뭔가 리턴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로컬 스택에 쌓인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고,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고, 변수도 선언하고 어떤 연산들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코드입니다. 전 구구단보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좀 블럭들을 나눠볼게요. 자,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해 안 가신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리절트라는 변수. 자, 근데 좀 뜯어보면요. 리절트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고요. 리절트라는 변수가 있고, 원이라는 이제 밸류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변수로서, 로컬의 변수로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또 다른 파라미터거나 그 결과들을 담는 변수로서 로컬로서 사용이 되니까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엔 당연히 유효한 게 로컬 변수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파라미터. 파라미터도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뭐 호출자가 나한테 넘겨주는 데이터긴 하지만은 변수에 담기죠. 로컬 변수에 담깁니다. 자, 그리고 리턴이 있고요. 자,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것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값을 가지는 로컬 변수. 그리고 함수 내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어떤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거는 그 시점에 어떤 지점의 코드의 어떤 지점에서 실행된다는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돌려주는 어떤 오퍼레이션.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거죠. 누가 호출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 리턴 값을 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레지스터나 이런 얘기 나오면 프로그램 카운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코드가 어디까지 실행되는지를 CPU가 알거나 버추얼 머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쭉 따라가면서 실행하고 있어요. 위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로컬 스택 프레임 내에서 얘가 로컬 변수가 어떤 게 있고 지금 현재 연산하고 있는 값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의 실행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요약하면은 이걸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저장을 하면은 꼭 함수랑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이만큼만 실행하고 중간에 나갔다가 그 상태에 저장해서 나갔다가 그 상태만 복원해주면은 나머지 이어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들은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죠? 컨텍스트나 스레드나 이런 데서 혹은 이제 CPU나 이런 레지스터 같은 데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은 현재 있던 거 그대로 잠깐 저장해 놓고 새로 실행돼야 하는 거 세팅하고 그거 설정 다 되고 나면은 얘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상태 다시 되돌리잖아요. 네, 그겁니다. 거기서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마이크에서 멀어졌네요. 안 들리셨나요, 혹시? 저 굉장히 느려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이 뭔지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컨티뉴에이션은 뭔지 알아야겠죠? 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컨트롤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애브스트랙트 표현 방식이고 블라블라블라 컨트롤 스테이트가 어쩌고 익셉션이나 제네레이터나 코르톤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잘 사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잊어보시죠. 그냥. 이거 읽고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자, 간단하게 저희 실생활 관계에 있는 인수인계를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애니메이션이 좀 잘못 걸렸네요. 이해를 바라고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분에게 인수인계를 해요. 지금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어떤 거고 개발적인 건 어떤 거고 내가 어디까지 개발을 했는데 사실 이 코드가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네가 체크를 해줘야 돼 라고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도장을 딱 받은 다음에 나갔어요. 자, 다음 사람이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받고 있는 거죠. 다음 사람이 받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서 조금 되는 부분 더 한 다음에 여기 기존에 안 짜놨던 거 내가 좀 더 짜놨는데 전임자에 의하면 여기까지는 아예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태고 재고도 주문해야 되고 이런데 라고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딱 받았는데 네,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꾸역꾸역 다 했어요. 네. 하고 그리고 이 처리가 다 된 걸 갖다가 다시 이제 사장님한테 넘기는 거죠. 뭐 아이콘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 문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자, 인수인계 문서 펼쳐보면은 뭐 많은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는 안 써봤는데 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앞으로 해야 될 사항,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서류, 그리고 어떤 다른 리소스들. 자,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에 어떤 로컬 파라미터를 담아주고 여기 로컬 변수를 담아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진행한 위치를 딱 적어주고 그럼 나머지는 앞으로 실행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서류랑 이 비품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진행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미결 사항을 처리해야지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미결 사항은 그냥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은 인수인계입니다. 네. 미안해, 똥이야. 이렇게 탁 던지면은, 전 던졌잖아요. 되게 슬픈 거는, CPS에서 보통 자기 자신이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결상을 딱 던지고, 그 다른 사람이 딱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하고 던지고 하는 것이 바로 CPS입니다. 이거를 코드로 옮기면 돼요. 자, 코틀린에서 컨티뉴에이션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제네릭이 하나 쓰여 있고요. 이 제네릭이 함수가 리턴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타입입니다. 그리고 코르틴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요. 그리고 리즘이라는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리즘 위드 익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인수인계라고 굳이 친다면, 이게 사장님이 그런 거, 인수인계 받았지? 계속 진행해. 코르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의 업무라는 것들, 펑션이라고 쭉 놓고 보면은 계속 이 어디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해 놓고 계속 이게 코르틴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지루하신 것 같은데요. 40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던 코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서스펜드 붙였어요. 저는 이제 코르틴이 훌륭하게 동작하길 바라지만 세상에 그런 기적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얘도 서스펜드 펑션으로 만들어졌고 얘도 서스펜드 펑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서스펜드 펑션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얘네들로 안 보고 얘네들도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됐다는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스펜드가 실제로 코틀린에서 컴파일러가 수정하면은 서스펜드라는 키워드는 날아가 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서스펜드는 랭귀지 랩에서만 존재하지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트된 코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JVM 내에서, JVM 타겟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제가 잊어버리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랑 얘도 서스펜드 펑션으로 제가 구현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레이블을 붙입니다. 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작자분이 이렇게 설명하셔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카피했습니다. 자, 스위치의 레이블이라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레이블이 있고요. 그 레이블 값에 따라서 실행하는 위치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줄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서 뭔가 우린 직감적으로 이 0, 1, 2가 인수인계 순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이걸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스펜드 펑션이 호출되는 위치에 레이블이 탁탁탁 박혀요. 서스펜드 펑션과 일반 블로킹 메소드 자체도 그냥 똑같이 같이 쓸 수 있지만은 블로킹 메소드는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레이블이 붙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레이블이 붙었는데 그건 얘 때문이고요. 이런 블로킹 메소드만 계속 호출이 되고 있으면은 걔는 따로 레이블을 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이 붙었으니까 이제 위치는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위치를 지정하고 관리할 놈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코틀린 인플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스테이트 머신, 상태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객체 안에 레이블이 들어있어요. 처음에 디폴트 값은 0입니다. 레이블은. 그래서 첫 번째 코드가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 실행하고 다음에 레이블이 1인 상태로 들어오면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됩니다. 같은 함수에서요. 자, 우리 첫 번째 아까 전에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자는 데에서 실행되는 순서 기억하시죠? 그 순서는 이렇게 레이블과 스테이트 머신에 있는 레이블과 라벨은 무슨 차이일까요? 어쨌든 레이블 값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요즘 영어 공부하는데 저렴한 발음은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순서는 스테이트 머신으로 관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미처 눈치 못 채셨을 앞 페이지에서도 있었는데 continuation이라는 인자가 함수에 추가됐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는 여기 서스펜드만 붙여서 정의를 했고 우리는 저걸 정의한 적이 없지만은 서스펜드가 사라지면서 continuation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인수인계 순서라고 생각하면요. 인수인계 문서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인수인계 문서를 받을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하나가 추가됩니다. 아무것도 아규먼트가 없었던 메소드라면은 컨티뉴에이션 하나만 추가가 될 거고요. 다른
아규먼트가 있었으면 그거 말고 또 컨티뉴에이션이 붙죠. 자, 아무튼 이게 생겼어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컨티뉴에이션이 붙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꾸 뭘 넣으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서 다음 걸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직 얼마 안 했는데. 큰일이다. 자, 상태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아까 케이스 0, 1, 2 있었는데 케이스 0 한번 실행하고 나갈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들어왔을 때 이 상태를 갖다 저장하고 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이는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저장을 합니다. id 값이 일단 아규먼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얘가 다음에 호출됐을 때 그냥 이 스테이트 머신 안에 있는 스테이트 값으로만 id 값을 되살리기 위해서 id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난 0을 실행했으니까 다음 레이블을 1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어스를 실행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증이 기적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코드가 잘 짜져서 왜 기적이라고 그러죠? 잘 동작을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 함수가 다시 호출이 됩니다. 컨티뉴에이션을 가지고요. 스테이트 머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레이블을 딱 봤더니 레이블이 1이에요. 레이블이 1이니까 아까 전에 레이블 0에 있던 부분들은 스킵이 됐을 거고 여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함수는 한 번 실행될 때 원래 블로킹 함수는 쭉 안에 다 실행하고 나가버리니까 그 안에서 변수만 유지되면 상관없지만 얘는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거 복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장했던 거랑 어스 메소드에서 만들어진 리절트를 갖다가 뽑아서 로컬 변수처럼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만 보면은 두 번에 나눠서 실행이 됐지만은 원래 상태가 복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실행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레이블을 다음 걸로 걸어주고 다음 서스펜딩 펑션을 호출해 줍니다. 자, 이게 상태 복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순서를 레이블링을 했고요. 중지되는 지점마다 레이블을 달았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상태를 갖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상태를 저장하고 그 상태를 복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웬만한 거 다 한 것 같죠?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상태, 순서, 그리고 어떤 놈이란다. 예, 녹화 중이죠? 어떤 호출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코드를 잘못 친 것 같은데, 자, 리줌은 이건 잘못된 코드 같은데. 네. 리줌은 원래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그냥 뒤로 넘어가서 보시죠. 이건 뭔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리줌이 호출이 되면은요, 이 자기가 받은 컨티뉴에이션을 다시 넘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해요. 이 컨티뉴에이션 자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콜백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던 리줌과 리줌 위드 익셉션이 호출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만 있고 실행 재개를 하는데 실행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이나 이제 내부의 상태 값을 갖다 저장한 객체가 있어야 되고 그게 그냥 컨티뉴에이션입니다. 그리고 리즘을 부르면은 얘한테 그 컨티뉴에이션 객체를 넘겨서 거기서부터 재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랬을까요? 중간에 업데이트는 좀 팬시하지 않아서 패치를 바꾸고 여기를 까먹은 것 같아요. 네. 키노트에서 코드 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코드는 아시듯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때마다 객체를 생성을 하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아서 코르틴, 혹시라도 이게 우려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코틀린 컴파일러에서는 넘어가죠. 코틀린 컴파일러에서는 이미 넘어온 애가 지금 여기에 대한 스테이트 머신이면은 그냥 그거 쓰고 없을 때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종의 클로저 형태로 만들어진 그 자바스크립트나 액티브 레코드나 이런 것들이 인바이먼트 값 이런 것 이 객체를 갖다가 이미 만들어져서 계속 넘어오고 있으면은 새로 만드는 오버헤드를 만들지 않고 계속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스테이트를 관리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서스펜드 펑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코드가 어디까지 실행되는지 위치가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함수의 중간 지점 특정 레이블에서 재시작할 때 그 전까지 실행됐던 로컬 변수나 혹은 어떤 다른 함수에 대한 다른 메소드에 대한 리턴 값을 내가 받은 거,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로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 이런 것들은 다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하기 위한 코드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들을 가지는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것들은 처음에 한 번만 만들고 쭉쭉쭉쭉 계속 던지면서 리유징을 해서 그래도 꽤 이피션시하다. 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르틴이 어떻게 서스펜드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셨어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슬라이드가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뒤에는 변동형이 없어요. 중요한 건 했어요. 자, 서스펜드 펑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코틀린 랭귀지에서 그 코르틴을 지원하기 위한 키워드로서만 활용이 되고 실제로 그 코드가 제너레이션 될 때는 어떤 타겟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될 때랑 JVM에서 될 때랑 다 다른데 어쨌든 지금 보신 거는 JVM의 형태예요. 그리고 아마 다른 코드에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거기까지는 파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리즘은 뭔지 아시겠죠? 저 컨티뉴에이션 넘기고 지금 해당 레이블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상태 복원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위에 밑에는 익세션이 있었으니까 뭔가 익세션과 관계된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코르틴 컨텍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볼게요.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저도 헷갈려서 짧게 했어요. 녹화가 된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에요. 리즘이랑 리즘 위드 익세션은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거고 얘는 익세션 발생했을 때 호출하는 애입니다. 여기다 익세션 넘겨주시면 돼요. 근데 넘겨주실 일 없을 거예요. 다 알아서 해줘요. 네. 요거 좀 보겠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할 것인가. 지금 코르틴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돌다가 UI 스레드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네트워크 처리를 막 하다가 화면 업데이트는 UI 스레드에서 해야죠. 네. 뭐 되지도 않지만 뭐 기필코 메인 스레드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처리할 말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레드를 계속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스레드에서 또 다른 스레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주는 게 코틀린이 아니라 코르틴 컨텍스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업데이트 유저 디테일을 하는데 얘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UI에다가 그 가져온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쓰면은 그럼 여기 있는 그럼 UI 스레드에 두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안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돌리면 되니까요. 큰 문제 없어요. 리턴 받아가지고 얘는 UI 스레드에서 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UI라는 거는 UI라는 건 그냥 메인 루퍼 핸들러 잡고 있는 그냥 필드예요. 그리고 컨티뉴에이션 익세션 인터셉터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인터셉팅 해가지고 인터셉트라는 거니까 이제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리즘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본인만의 커스텀한 컨티뉴에이션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내가 어느 스레드로 요청이 되든지 간에 반드시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고야 말겠어라고 뭐 네, 퇴사 직전에 쓰실 수 있는 뭐 트릭? 네, 죄송합니다. 녹화되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스레드로 돌린다던가 혹은 본인만의 정책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디스패치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넘어온 잡을 어떤 스레드에서 돌릴 건가를 갖다 그냥 결정해 주는 거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거 들어가면 되게 자세하게 영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네, 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자, UI는 그냥 이거예요. UI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루퍼고요. 그냥 UI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뭐 이 코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저희가 거의 다 했어요. 서스펜드 펑션 가지고 중간 지점을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가 제너레이션 된다는 거 알았고 어떤 스레드에서 돌 건지를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결정해 준다는 걸 들었고요. 자,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서스펜드 펑션을 코르틴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코르틴 빌더가 있는 겁니다. 코르틴을 마음이 착하신 분들한테 시작할 준비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블로킹, 런치 이런 게 코르틴 빌더예요. 그냥 빌더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돌아요. 여기에 런치 있고, 네, 이제 노안이 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도는 코드들이 있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중요한 거는 네, 이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긴 한데요. 자, 그 페이지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에 서스펜드 펑션을 갖다 정의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거는 이제 중간에 정지할 수 있는, 중간에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가 제너레이션 되는 것 뿐이고, 그럼 어떤 스레드에서 돌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스레드에서 실제로 호출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스케줄링을 해주는 것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코르틴 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스펜드 키워드를 가진 펑션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뒤에 제가 장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서스펜드 펑션은 다른 서스펜드 펑션 혹은 코루틴으로부터만 호출될 수 있다는데 거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코루틴이라는 게 코루틴 빌더로부터 시작한 호출 그래프를 얘기를 하고요. 서스펜드 펑션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 컨티뉴에이션을 제네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그 컨티뉴에이션을 채워줄 어떤 애들이 필요해요. 그게 그 서스펜드 펑션이나 다른 서스펜드 펑션이나 코루틴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좋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런 메시지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서스펜드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코루틴 빌더를 내가 호출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주를 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사실은 라이브 코딩을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예. 리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예, 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데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밖에 지금 끝났나요? 시간? 끝났죠. 네, 그래서 요약만 하고 끝낼게요. 코루틴은 라이트 웨이트 스레드예요. 자, 100만 개도 몇 등 돕니다. 어쨌든 돕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스레드 그 CPU 자원을 갖다 경쟁적으로 소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링 고민을 덜 하실 수 있고 익숙한 형태로 시퀀셜하게 논블로킹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서스펜드고 서스펜드는 결국 컨티뉴에이션을 매핑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기 위한 어떤 랭귀지 레벨의 키워드일 뿐이에요. 결국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만약에 이 컨티뉴에이션 직접 쓰실 일들이 있으면은 예, 문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루틴의 시작은 빌더. 이거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코루틴 빌더가 어떤 스레드로부터 시작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파라미터를 받거나 혹은 디폴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혹은 UI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그 시점에 맞춰서 딱딱딱딱 쓰시면 돼요. 좋은 거는 코루틴을 쓰셨을 때 뭐 어떤 세마포어나 이런 형태로 이제 경쟁적으로 어떤 자원을 쓸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스케줄링이라는 거 이미 잘 작성된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쉽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레드를 잘 짜면 매우 효율적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까지 잘 짜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쓰시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할 건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거 끝나고 저 옆에서 질문 받는다고 하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